평생 담배 한 모금 안 피웠는데 내가 폐암이라고. 국내 여성 폐암 환자의 무려 90% 이상이 비흡연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신의 주방과 거실에 숨겨진 이것이 당신의 폐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족을 지키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 이 통계를 봤을 때 눈을 몇 번이나 다시 비볐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무섭도록 냉정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 없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머님들, 할머님들, 평생 술도 안 드시고 담배 근처에도 안 가셨는데 왜 나한테 폐암이 오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50년 넘게 매일 아침 밥을 지으시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보글보글 끓이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셨던 적이요. 어머니, 폐에 뭔가 보이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술도 거의 안 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밥을 지으시고 청소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흡연 이력이 없으신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계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의사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조금 더 물어보고 나서야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비흡연 여성의 폐암 90%가 담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무섭게도 그 원인은 매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은 밖보다 깨끗하겠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매일 쓸고 닦고 창문도 닫아서 먼지 하나 안 들어오게 하셨는데 집안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실 집안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최대 5배에서 10배까지 더 오염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깥에 있는 나쁜 공기는 바람이 불면서 어느 정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집안의 공기는 갇혀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면 그 공기가 계속 돌고 돌면서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항 속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사는 어항, 펌프로 물을 계속 순환시켜줘야 하죠? 그걸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탁해집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폐도 똑같습니다. 집안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 우리 폐가 그 탁한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안을 청소하면서 오히려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냄새 없애려고 방향제 뿌리고 바닥 닦으려고 세제 사용하고 오래된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계시죠. 이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폐에 타격을 줍니다. 특히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에 재료를 넣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 입자가 올라옵니다. 이게 단순한 수증기가 아닙니다. 고온에서 음식이 타거나 기름이 산화되면서 아주 작은 독성 입자들이 공기 중에 퍼지는 거예요. 그 입자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보다도 작습니다. 이 작은 입자가 코털에도 걸리지 않고 기관지 점막에도 걸리지 않고 곧장 폐 깊숙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쌓이고 세포를 건드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세포 변이를 일으킵니다. 50년, 60년 동안 매일 요리를 하신 어머님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실지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환기 잘 시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환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기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안에서 독성 물질을 조용히 내뿜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거의 없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밥을 드시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을 보시는 동안에도 조용히 독을 뿜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집에서 쓰고 계신 프라이팬
언제 사셨어요? 혹시 3년, 5년 이상 된 거 아닌가요? 그 프라이팬 바닥을 잘 보세요. 검게 긁히거나 코팅이 벗겨지거나 군데군데 하얗게 뜬 곳이 있지는 않나요? 요즘 나오는 프라이팬, 특히 들러붙지 않게 만든 코팅 프라이팬이 있죠. 그 코팅 성분이 문제입니다. 코팅이 멀쩡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긁히고 벗겨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 벗겨진 코팅 조각이 일부는 음식에 섞이고 일부는 고온에서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이 성분을 오랫동안 흡입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프라이팬을 센 불에 올리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250도, 300도를 금방 넘어갑니다. 코팅 프라이팬이 고온에 노출되면 이 온도에서부터 유해 물질이 본격적으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연기가 얼굴 바로 앞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환기팬을 틀어도 전부 잡아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방향제와 탈취제입니다. 냄새도 없애고 집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방향제, 특히 오래된 것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 향료 성분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폐에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부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화학 성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흡입되면 기관지와 폐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신발장 안에 넣어두는 고체 방향제들이요.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공기 중으로 성분을 퍼뜨리잖아요.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그 공기가 화장실 밖으로 쏟아집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세요? 7, 8번은 기본이죠. 그때마다 그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합판 가구입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집에 오래된 장롱, 신발장, 책상, 선반들 있으시죠? 그것들이 언제 산 건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뭔가 특유의 새 가구 냄새, 혹은 오래된 목재 냄새가 나지 않나요? 합판 가구, 즉 여러 층의 나무를 붙여서 만든 가구에는 접착제가 사용됩니다. 이 접착제에서 포르말데이드라는 성분이 방출됩니다. 포르말데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가구를 산 직후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가구가 오래됐다고 해서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구가 습기를 머금거나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방출량이 늘어납니다. 침실에 오래된 장롱이 있는 분들 계시죠? 자는 동안 이불 안에서 숨을 쉬는 그 공간, 장롱이 바로 옆에 있다면 잠자는 8시간 내내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단순한 걱정이냐, 아니면 실제로 입증된 내용이냐를 살펴봐야겠죠.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비흡연 여성에게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실내 공기 오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성들에게서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리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 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요리 방식은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볶음 요리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입자가 장기간 흡입될 경우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발표되어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비흡연 폐암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주방에서 매일 요리를 한 여성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오래된 프라이팬을 사용하거나 환기시설이 없는 주방에서 30년 이상 요리를 해오신 분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원의 박씨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분이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방 환기팬이 고장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냥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프라이팬도 10년 넘게 쓴 것을 아직 쓰고 계셨고요. 침실에는 20년 넘은 오래된 합판 장롱이 창가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햇볕이 그 장롱을 달구고 달궈진 장롱에서 뭔가 냄새가 났지만 그냥 오래된 냄새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물건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 집안에 같이 있으면 20년, 30년 동안 매일 그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 한 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작은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세포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더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필터입니다. 지금 집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있으시죠? 필터를 마지막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하신 게 언제인가요?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 필터 안에는 먼지, 곰팡이 포자, 세균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는 순간 그 오염된 공기가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처음 켜면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날아다닌다는 신호입니다. 폐가 약하신 어르신들에게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욕실과 화장실의 곰팡이입니다. 타일 사이사이, 실리콘 주변, 천장 귀퉁이에 검게 올라오는 곰팡이 보신 적 있죠? 닦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는 곰팡이가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공기 중에 포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곰팡이 포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 속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폐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세포 변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새로 도배하거나 장판을 교체한 직후의 실내 환경입니다. 집을 새로 꾸미셨거나 도배나 장판 공사를 최근에 하셨다면 꼭 들으세요. 새 벽지, 새 장판, 새 접착제에서도 포르말데이드를 비롯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이 성분이 실내 공기에 가득 찬 상태에서 창문을 꼭 닫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겨울에 춥다고 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시기에 실내 유해물질 농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더 깨끗하게, 더 향기롭게, 더 따뜻하게 만들려는 그 노력들이 오히려 폐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았다면 이제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무섭기만 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주방 프라이팬을 확인하세요.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주방에 가서 쓰고 계신 프라이팬 바닥을 보세요. 코팅이 벗겨졌거나 긁힌 자국이 심하거나 색이 변해 있나요? 그 프라이팬은 오늘로 사용을 중단하세요. 새 프라이팬으로 교체하실 때는 코팅 프라이팬보다는 스테인리스 팬이나 무쇠 팬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쓰신다면 긁히지 않도록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주걱만 사용하시고 코팅에 금이 가거나 벗겨지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요리할 때 반드시 환기팬을 켜세요. 환기팬이 없다면 창문을 열어서라도 환기를 시키세요. 요리가 끝나고 나서도 15분에서 20분은 환기팬을 계속 돌려두세요. 연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의외로 깁니다. 두 번째, 방향제와 탈취제를 천연 제품으로 바꾸세요. 합성 향료가 들어간 방향제, 오래된 화학 탈취제는 오늘부로 집 밖으로 내보내세요. 대신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서 냄새가 나는 곳에 놓아두세요.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어떤 화학 성분도 없습니다. 아니면 커피 찌꺼기를 작은 컵에 담아서 신발장이나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탈취 효과가 뛰어납니다.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기 정화 능력이 있는 식물들을 집안에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레카야자, 스투키, 산세비에리아 같은 식물들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두면 오히려 습기가 높아질 수 있으니 방 하나에 한두 화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집안의 오래된 가구를 점검하세요. 모든 가구를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합판 가구, 특히 침실에 있는 가구들을 살펴보세요. 손상이 심하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가구라면 교체를 고려해보세요.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가구 표면에 친환경 페인트나 코팅제를 발라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에 2번 이상, 한 번에 15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겨울이라 춥더라도 짧게라도 환기를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에어컨 필터를 지금 바로 청소하세요. 이건 정말 쉽습니다. 에어컨 커버를 열면 필터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필터가 새카맣게 됐다면 처음에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 먼지들이 그동안 에어컨 바람을 타고 집안 공기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에어컨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공기청정기 필터는 제조사가 안내하는 주기에 맞게 교체하거나 청소해 주세요. 5번째, 화장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예방하세요. 화장실 사용 후에 환풍기를 30분 이상 돌리세요. 샤워 후에 창문을 조금 열어두시거나 환풍기를 반드시 켜두세요. 타일 사이 검은 곰팡이가 보이면 시중에 파는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시되 사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욕실 전체를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샤워 커튼이나 욕실 매트 아랫면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이 위험하다는 걸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프라이팬 광고에서는 코팅이 좋다고 했고, 방향제 광고에서는 향기롭고 상쾌하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는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았죠. 아무도 이게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몰랐던 건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알았다는 겁니다. 폐는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매일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도 스스로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금 당장 환경을 바꿔주면, 오늘부터 더 이상 나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폐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당장 교체하세요. 화학 방향제는 천연 제품으로 바꾸세요. 오래된 합판 가구는 환기로 관리하거나 교체를 고려하세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화장실 곰팡이는 즉시 제거하고 환기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 중에 오늘 하나만이라도 해보세요. 딱 하나만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폐를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기침이 자꾸 나냐고, 왜 숨이 가끔 차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아래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분에게 드리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쉽고 친근하게 전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